안녕하세요. 뉴스와 종목을 이어주는 라디오 투자 뉴스입니다.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주목할 만한 소식들 빠르게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가상자산에 대해 주류가 됐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시장 관심이 아주 뜨겁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HBM, 아시죠? 고대역폭 메모리, 이 호조로 정말 역대급 실적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또 강남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30대 전문직들이 새로운 핵심 매수층으로 부상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자, 그럼 첫 소식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첫 번째 소식은 강남 아파트 시장 이야기입니다. 최근 신고가 행진, 그 중심에 30대 의사, 변호사 같은 젊은 전문직들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네, 10억에서 30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활용하고 있다는데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에요. 이분들 매수 비중이 확 늘어서 27%를 넘었다고 합니다. 눈에 띄는 변화죠. 네, 확실히 그 시장의 큰 손이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신호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은 당연히 대림산업, 현대건설 같은 건설주나 아니면 부동산 중개 플랫폼 관련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에 긍정적일 수 있죠. 또 대출이 늘어나니까. KB금융, 신한금융 같은 금융주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고요. 그렇죠. 다만 정부가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를 다시 좀 강화할 수 있다. 이 점은 계속 지켜봐야 할 변수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인데요. 와, 가상자산을 주류로 인정하는 듯한 이 태도 변화. 이거 상당히 놀랍습니다. 네, 맞아요. 예전에는 꽤 부정적이었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이게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모기지 심사 같은 실제 금융 시스템에요. 가상자산 보유 현황, 이걸 반영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정말 큰 변화인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 자금 유입도 늘고 있고 또 스테이블 코인 규제 논의도 진행되고 있고 뭐랄까 시장 환경 자체가 좀 성숙해지고 있다. 이런 판단이 깔린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이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주요 가상자산은 물론이고요. 관련 국내외 기업들, 예를 들면 두나무나 코빗, 아니면 간접 투자처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곳들 있잖아요. 네. 이런 곳들의 가치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초대형 은행들, 그러니까 소위 메가뱅크라고 하죠. 이 은행들의 규제 완화 가능성입니다. 자기 자본 비율 요건을 기존 5%에서 3.5%에서 4.5% 수준으로 좀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요.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확 늘어나겠네요. 맞습니다. 여유 자금이 생기면 아무래도 미 국채 배입을 늘릴 가능성이 커지죠. 이건 최근에 좀 상승 압력을 받던 미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되겠군요. 네,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미국 은행주는 물론이고 우리 국내 은행주에도 간접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은행 자체의 수익성이나 대출 여력 개선 이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반도체 업계 소식입니다. 미국 마이크론 실적이 아주 잘 나왔죠. 덕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HBM 수요가 정말 폭발하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9조 원에 육박한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거다. 이런 전망이 아주 지배적이에요. 네. SK 하이닉스의 독주가 정말 눈에 띄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좀 어떨까요?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습니다. 아, 하반기 반등이요? 네. 결국 이 HBM 경쟁력 확보, 이게 하반기 실적 회복의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 장비나 소재 기업들, 원익 IPS, PSK, 솔브레인 같은 기업들의 움직임도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미국 증시 얘기인데요. 엔비디아가 다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되찾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는 모습이에요. 네, AI 테마가 여전히,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다. 이걸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엔비디아, MS뿐만 아니라 애플, AMD, 구글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흐름은 당연히 국내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AI 관련 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같은 관련 ETF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죠. 네.
자, 여기서 잠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저희 라디오 투자 뉴스에서 전해드리는 이런 뉴스들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참고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기대를 모았던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에요.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네, 이게 좀 기대감이 너무 앞서갔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테마성으로 좀 급등했던 만큼 그 실체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관련 기업들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 주의해야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하반기에는 M&A, 그러니까 인수합병 시장이 좀 활개를 띨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기업들이 M&A에 나설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특히 AI 인프라하고 바이오 분야가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독일의 데이터 센터 냉각 전문 기업이죠. 플렉트 그룹. 여기를 인수한 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 소식이 있었죠. 네. 이처럼 AI 관련 인프라나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 이게 앞으로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T 같은 이런 대기업뿐만 아니라요. 관련 기술을 가진 중견 IT 기업들 아니면 바이오 벤처들, 이런 기업들도 M&A 시장에서 충분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M&A 시장도 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네이버페이가 오프라인 결제 시장 공략 그리고 웹3, AI 금융까지 아우르는 그런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자체 결제 단말기 커넥트를 올 4분기에 출시하고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서비스, 또 AI 금융 에이전트도 계속 고도화한다. 이런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네이버가 이제 온라인을 넘어서 오프라인 결제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넘보는 아주 야심찬 계획입니다. 네. 지난 3년간 보니까 오프라인 결제 비중이 1% 미만이었는데 이게 벌써 14%까지 아주 빠르게 성장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와, 14배나 늘었군요. 네, 앞으로 이제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경쟁사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또 NHN 페이코 같은 기존 결제 인프라 기업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경쟁이 치열해지겠네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이게 길어지면서 국내 대형 병원들의 경영난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소위 빅5 병원이라고 하죠. 이 병원들의 지난해 합산 적자가 벌써 2천억 원을 넘어섰고요. 특히 의료 부문 손실만 따지면 5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와... 네, 이게 병원들의 수익성 악화가 단순히 그 해당 병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진료 차질은 당연히 환자분들 불편으로 이어지고요. 또 병원의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공급하는 관련 산업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 메디톡스라 한미아품 같은 이런 기업들의 실적에도 결국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시장, 이 시장이 연평균 27% 이상 아주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2034년에는 시장 규모가 42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네, 엄청난 성장세죠. 아무래도 환경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이라고 하죠. 이게 확대되는 것이 가장 큰 동력으로 보입니다. 아, EPR 제도요? 네, 기업들도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토요타 통상이랑 미국에 합작 법인을 세우는 것처럼요. 네. 그래서 배터리 제조사뿐만 아니라 성일 하이텍이나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같은 이런 재활용 및 소재 관련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배터리 재활용 시장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저희 라디오 투자 뉴스가 전해드린 정보가 시청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투자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